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10월 31일입니다. 10월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약간 좀 부정적으로 들리는 말이라 이제 마무리하는 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10월이 온 지 엊그제 같은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벌써 가려고 합니다. 아마도 겨울이 시샘하는 거 아닌가. 가을은 하늘을 이렇게 열죠. 10월이 고유한 우리나라 말로 하늘 열달 해서 하늘 연달 해서 하늘을 여는 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늘을 열어서 따사로운 햇빛으로 생명에 이렇게 온기를 주죠. 그러면 자연은 색깔로 화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자연의 생태계라 이렇게 봐집니다. 11월은 미틈달이라고, 가을을 이렇게 밀어낸다고 해서 미틈달이라고 하고요. 12월은 매듭달, 1년을 매듭 짓는다 해서 매듭달이라고 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10월 한 달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11월을 또 준비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고요. 제가 유튜브를 이제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재작년하고 작년에 한 1년 3, 4개월 페이스북을 좀 해봤습니다. SNS를 이렇게 이제 안 했는데요. 뭐 나이는 많지 않지만 60 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접하는 것도 잘 모르고 온라인에서 어떻게 교류를 하나 이런 것도 잘 몰라가지고 안 했는데, 한번 궁금해서 2년 전에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분야는 뭐 이런 서정적인 것들, 또 자연, 고향, 지역, 또 국가, 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여과 없이 올려봤습니다. 한 500개 정도 글을 올려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 온라인도 하나의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묵시적인 윤리와 도덕, 규범이 이렇게 좀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글 올리는 게 무서워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공동체 속에서 어떤 책임감, 묵시적인 책임감, 이게 함부로 막 올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 조심스러움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유튜브에서도 느끼는 거죠, 제가. 보통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올려봤는데, 어떨 때는 2개 올려보고 했는데, 이제 한 3개월이 이제 조금 넘었죠. 근데,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느꼈던 감정을 제가 이제 또 유튜브에서 느끼는 겁니다. 구독자분들과 또 이렇게 조회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독려해 주셔서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조심스러운 거죠. 조심스럽고 이 참 정치나 경제는 좀 스트레스 받는 단어죠. 그래서 기피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또 유튜브 사이트가 정치 경제가 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만큼 또 우리를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것들이 분야라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정치 경제든 서정적이든 자연에 관한 것이든 문화예술 사회 이렇게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개인의 감정을 뭐 이렇게 표출하는 것이 좋은 거죠. 좋고 나누는 건데 이렇게 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페이스북 할 때처럼 중간에 요즘에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을 유튜브 하면서 받는 겁니다. 물론 뭐 정치나 경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상황을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리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을 볼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제를 성장론 쪽에서 접근하느냐, 분배론 쪽에서 접근하느냐, 아니면 뭐 부채 쪽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제에 대한 어떤 결론이라고 할까요? 또는 앞으로 해야 될 준비할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전문가 정도 돼야죠. 그래서 저는 밑바닥 민심 한 국민으로서 또 영세 자영업자로서 또 지역의 조그마한 지역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느끼는 이 민심 바닥의 민심을 한번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느끼는 것들을 여과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죠. 그래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녹화를 하기가 무섭더라고요. 조심스럽고. 그래 어제는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온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시대는 AI 시대겠죠. 근데 나는 뭐를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AI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빨리 좀 느끼게 된 게 온 AI에서 그 챗 GPT를 이렇게 개발하고 시장에 이제 내놨죠. 지금은 그 챗 GPT가 학습 능력이 석사를 졸업하고 이 박사를 하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 면에서는 상당히 석사를 졸업한 정도니까 전체 분야에서 데이터 빅데이터를 모아서 다 분야별로 이렇게 이제 학습을 시키고 축적을 했겠죠. 그것들이 인류가 해놓은 그러한 지식들을 석사를 졸업학급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겁니다. 인류가 생산해내는 모든 지식을 이 하루에 그 산출하는 지식의 양을 이 반도체 분야,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웨이퍼 한 장으로 뭐 이렇게 축적을 하게끔
대규모 이제 기술이 참 많이 발달하는 거죠. 뭐 한 장이든 10장이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지식을 그렇게 얇은 판에 축적을 한다는 게.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를 모은 곳을 또 이렇게 건물을 져서 데이터 센터로 이렇게 이제 집중화시키고 클라우드 형성시키고, 참 인류는 참 똑똑해요. 제가 봐도 똑똑하고. 그리고 이제 그 AI가 아직까지는 학습을 하고 축적을 하는 단계고, 추론은 아직 못하죠. 추론의 영역은 참 어려운 영역이죠. 인문학적인 영역이 많이 필요하죠. 추론을 하려면. 그래서 데이터를 지금은 학습하고 축적하는 AI 그런 단계, 시대 단계인데, 석사를 졸업한 급 정도. 그러면 AI 시대에 많은 뭐 직업들을 대체한다고 하잖아요. 뭐 미국에는 AI 변호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판례나 법을 다 넣어가지고 AI가 이렇게 변호를 하는 것도 있고, 뭐 아나운서도 AI가 대체를 하고, 의료계도 CCTV를 수술하는 걸 다 찍어가지고 그것들을 AI한테 이제 계속 학습을 시켜서 AI가 이제 의사 한 분이 이렇게 하면 다 로봇 장치가 돼서 하는, 참 우리가 이렇게 선호했던 직업들이 먼저 고기술들이 이렇게 고학문들이 먼저 대체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노동에 관한 것들도 대체를 많이 하고 있죠. 이제 비서도 필요 없어지고 AI로 이렇게 하면 자료 이렇게 갖다 주고 뭐 다 할 테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변화를 할 것 같아요. 그런 세상에 살려면 어제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새로운 거에 대한 궁금증,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찾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는 거. 그러니까 AI가 대체할 수 없는 거. 뭐 그런 마음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AI는 이렇게 의문문을 못 하잖아요. AI는 물어보지를 못하잖아요. 저희한테. 우리가 물어보는 거지. AI는 의문문이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사람이 장점이 물어보는 거가 되는 거죠. AI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현상에 의문을 갖는 거, 물음표를 갖는 거, 그런 마음도 AI 시대에 중요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마음, 그리고 어떤 현상이나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물음표를 또 가져보는 마음,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그러한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고 물어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 사는 사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 소비자, 개인,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행태의 경제 활동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소비 행위로 이어질 거고 생산 행위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판단력을 조금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과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 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현상을 이렇게 조금
올바르게 볼 수 있는 판단력, 그런 것들이 AI 시대에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어제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아직도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좀 해나가 봐야 된다. 이제 무인화 시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 문구점 조그만한 거 하는데, 문구점도 무인 문구점 있어요. 있고, 제가 봐도 지금 편의점, 무인 편의점도 많잖아요. 그렇듯이 문구점도 무인점이 돼가면 결국은 저도 이제 실업자가 되는 건데, 야, 이거 실업자가 되면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런 세계가 이렇게 멀지 않았다. 한 10년 있으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챗 GPT를 이제 유료로 하잖아요. 그거를 처음에는 베타 서비스 하다가 지금은 유료로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 50만 명이 유료를 사용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5천만에서 50만이면 1%가 돈을 내고 챗 GPT를 지금은 쓰고 있는 거죠. 아적은 이제 돈을 내고 쓸 만큼 나는 그게 필요하지 않아, 이런 거죠, 아적은. 근데 조금씩 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AI가 학습과 축적의 단계를 넘어서서 추론을 할 수 있을까? 이 추론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영역이고, 의사결정이 정말 그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하는데, 사람은 꼭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고 항상 감성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각자가 다 틀리는 거죠. 저번에 경제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베블레헴 효과라고 제가 드렸었죠. 비싸면 오히려 더 팔리는 그런 것들은 이 추론의 영역에서 쉽게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베블레헴 효과라고 하는 이론을 AI에 학습시키고 축적시키면 비싼 게 더 팔리는 것은 베블레헴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유는 왜 그렇습니다 하고 답은 주겠지만, 전국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그때는 인간의 영역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론의 한계,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AI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공계나 과학계, 의료계 쪽에서는 AI가 급속하게 발전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쪽, 그쪽에서 경상대나 법대도 상당히 많이 발전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인문학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공계보다는 인간이 할 영역이 많죠. 문학을 AI가 소설도 쓰지만 한 사람의 정체성과 정서와 감정이 녹아있는 문학 작품이 우리가 왜 큰 가치를 부여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만의 어떠한 나름의 정신 세계거든요. 그것은 다 다르고, 그것을 AI는 그냥 하나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쉽게 AI가 대체하기 어렵고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 경쟁력 있는 분야일 수 있어요. 뭐 한강님을 AI가 대체한다는 건 좀 아주 어렵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고흐의 그림을 AI가 고흐같이 그렸다고 해서 그게 고흐가 그릴 당시의 정서와 감정을 이렇게 녹아낼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AI의 한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적 어떤 세계, 산업 이런 것들은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음식도 발전을 하겠죠. 그렇지만 종국적으로 손맛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죠. AI가 레피시를 뭐 이거는 0.5g, 소금은 설탕은 뭐 1g 이렇게는 만들 수 있어요. 제일 효율적인 레시피 조합은 만들 수 있지만 마지막에 그 손맛 이것은 AI가 못하죠. 그러면 음식점도 맛집은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도 보고요. 아무튼 AI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제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참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게 함부로 말하는 것도 해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보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과의 그 공동체로서의 하나의 질서를 윤리와 도덕 규범을 지켜가면서 이 유튜브를 또 해야 되는구나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어제는 많이 좀 했습니다. 하고 그럼 앞으로 유튜브를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 이런 고민도 어제는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솔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했어도 안 되고 뭐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죠. 뭐 전문인이 아니고는 오류는 있을 수 있고 단 내 생각을 여과 없이 진솔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11월이면 더 단풍이 짙고 11월 말이면 약간의 첫눈과 일부의 낙엽들이 거리를 뒹굴겠죠. 그리고 차가 지나가면 낙엽들이 흩날리는 그런 거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자연이 주는 하나의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흩날리는 낙엽을 보면서 인간은 조금 더 순수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짠하죠. 그런 생각 좀 난로 준비하고 뭐 이런 참 옛날 생각하면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이렇게 동행하는 자연을 극복의 대상 으로 생각을 또 인간은 많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 환경연합은 또 그걸 막고 또 하시잖아요. 그런 어떤 탐험의 정신은 중요는 해요. 근데 훼손하는 건 탐험은 아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조회를 해 주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가를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진솔하게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